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혼 1년 차, 이제 30이 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서류상으로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서로 다니는 회사는 달랐지만 회사 규모는 비슷했었죠. 그래도 남편이 저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급여는 저보다 50만 원 정도 더 받았네요. 저는 말이 유학이지 해외에서 이런저런 경험해보고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 돌아와서 취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갈 때에도 시댁 경제 상황이나 조건 같은 건 많이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시집살이 없고 남편 될 사람이 저만 사랑해주면 된다는 게 저희 부모님 조건이었죠. 시댁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전세긴 해도 40평 초반의 아파트에 거주하셨고, 게다가 시아버지도 아직 은퇴 전이셨고요. 양가 어른들 모두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걸 크게 신경 안 썼던 터라 여유가 있었던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연식이 25년이나 되었고 24평이지만 방도 3개나 있어서 아이 낳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이슈도 노려볼 만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의견은 달랐습니다. 집값 곧 떨어질 텐데 바보같이 집을 왜 매매했냐며 얼른 팔고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작부터 대출을 받거나 남의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다른 옵션 없이 대출을 받았겠지만요. 그렇게 수중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인테리어하고 혼수 채우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생활비 50만 원씩 각출하고 각자 명의로 100만 원씩 적금, 그 이외의 돈은 서로 터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비밀은 없었지만 서로 크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정확하게 1년 2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시던 동네가 집값이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전셋값이 거의 집값의 80%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시부모님 댁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한강 아래 동네에서 아무리 싸도 40평대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집주인이었어도 당연히 전세를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두 분은 이미 전세 대출이자에 치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월급으로는 생활비랑 이자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남편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유가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 모은 돈이라고 해봤자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전세집 빼서 경기도 인접한 서울 끝자락이나 아니면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차를 하나 끌고 다니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작은 집 살고 변두리로 밀려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길 얕잡아 본다는 게 시어머니 논리였죠. 도대체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시길래 설사 여유가 있다고 한들 저는 우리 부부의 노후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거지. 시부모님의 허세 아닌 허세를 위해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던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앞으로 있는 적금 깨고 자기가 신용대출을 좀 받아서 빌려드리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거칠게 말이 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돈은 당신 개인 돈도 아니고 대출해서 이자는 누가 내냐고요. 그리고 말이 빌려드리는 거지 돌려받을 수나 있냐고요. 남편이 그럼 자기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는 거 지켜보라는 거냐며 톡 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개 같은 논리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상황에 맞게 이사를 해야 맞는 거라고요. 누군 한강뷰 고급 빌라 싫어서 오래된 아파트 사냐고 얘기하니까 별말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재계약까지 3개월을 앞두고 저와 남편을 포함한 시댁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부동산에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해서 괜찮은 조건의 집들을 시어머니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10분 이상 멀어지거나 30평대는 안 된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을 가꿔서 누굴 초대하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큰 집을 무조건 고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그러냐고요. 어차피 자기 죽으면 빌려준 것보다 더 물려받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가족한테 유산 받을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죽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남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둘러댔습니다. 우리가 애를 안 가질 것도 아니고 아이 낳고 키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 신나게 깨지는데 지금 빌려드리면 우리는 아이 못 낳는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시댁이랑 돈으로 얽혀서 좋을 건 없겠다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도 했고요. 아이 핑계까지 댔는데 포기하지 않고 생각 좀 잘 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고 있는 건 중간에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참 답답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어머니만 욕심 줄이면 된다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러냐고 앉아있고, 아니 시어머니가 친구 많고 재밌게 사시는 거 저도 환영하죠. 근데 당장 학교 다녀야 해서 친구가 필요한 나이도 아니고 뭐가 우선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할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강남 큰집 타령이라뇨. 정말 안 당해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못 자는데 시댁까지 이러니 식도염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실상 저한테 돈 빌리려다가 실패하신 시어머니는 토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한 발 물러난 것 마냥 저한테 제안 아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다른 동네로 갈 바에야 저희 집이 방도 하나 남으니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묻는 것도 아니고 통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고 바로 애 안 갖는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어차피 너네 돈 모아서 애 갖는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데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남편하고 저녁에 잘 상의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나름 배수이진을 치고 던지신 것 같은데 뭔가 큰 오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랑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을 빌려드릴 건지 아니면 시부모를 모실 건지 저보고 정하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선심 쓰든 뭘 결정하던지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갈라서자고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옵션이 튀어나와서 적잖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그제서야 자기가 부모님이랑 다시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렇지 않게 저런 얘기 또 꺼낼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돈 때문에 시부모 척지고 산다는 소리 듣기도 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갈라서는 거 밖에는 없겠더라고요. 남편한테 가능한 빨리 정리해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시어머니가 집 팔고 줄여서 이사 가겠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단 제가 기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육두문자를 동반한 남아선호의 불편한 멘트를 날리시더라고요. 돈 좀 있다고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냐는데 본인 때문인 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시어머니의 철없는 결정이 불러일으킨 참극이니까 남편을 갈아서 전세금을 메꾸던지 알아서 하시고 유세도 돈이 있어야 부리는 거라고 시원하게 내지르고 끊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몇 개 배웠습니다.
혼인신고는 가능하면 늦게 하고 내 집 마련은 필수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남편 내보내고 신혼집 월세 놓고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종종 연락이 옵니다. 시어머니랑 연 끊을 테니까 자기 좀 다 시바 받아달라고요. 돈 별로 안 따지고 싶은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꼭 상대방 조건 잘 확인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